서울에 이런 풍경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낡은 빌라들. 하지만 이곳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뒤면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로 바뀌게 될 이곳. 서울 최대 규모 재개발 중에 하나인 장이유타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주목하는 걸까요? 오늘은 직접 걸어보면서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변화를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장이동 일대로 우측으로는 광운대역, 북측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구역이 개발되면 약 33,000세대가 넘는 그야말로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강북권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 위주의 유타운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교통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석계역, 6호선 돌고지역과 상월곡역이 외곽을 감싸고 있는 형태라 내부는 접근성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현재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인근 광운대역에는 GTX-C 노선과 역세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 교통환경과 인프라는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장이 15구역은 6호선 상월곡역 초역세권이고 월곡초등학교, 장이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316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재개발 구역입니다. 장이동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재개발 진행되는 곳이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까지 통과해서 플랜카드까지 붙여있네요. 통합심의는 통과를 했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서울시 재개발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향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이슈나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 리스크를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세는 빌라 기준 매매 가격 7억 원, 전세는 2억 5천, 초기 투자 금액은 4억 5천 정도입니다. 공사비 증액 등 84제곱 34평 기준 조합원 분양가 11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분담금을 포함해서 총 14억 전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개발 임장을 할 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위 14구역은 6호선 상월곡역에서 꽤 거리가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2,846세대로 이전 세대 대비 세대수가 약 500세대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2027년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 동북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숲세권,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고 평지가 대부분인 장이동 내에서는 14구역은 구릉지가 있다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업성과 연계되어 있어서 동별, 배치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릉지라는 지형적 부분과 역과의 거리, 사업 속도 등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오르막을 볼 수 있습니다. 열선 자꾸 깔다 보니까는 열선 이게 원래 눈 오면 이제 그럼 그냥 다 녹으니까는 댕기기가 편하지. 그거 안 하면은 미끄러워서 댕기지도 못해. 그래도 깐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럼 북서울 꿈의 숲, 숲세권, 추후 동북권 역세권이 될 장위 13구역입니다. 과거 유타운 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장위 13-1구역 3,400세대, 13-2구역 2,500세대, 총 5,900세대, 최고 39층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구역이 워낙 방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고 지분 쪼개기 등 매물에 대한 현금 청산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장위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구역입니다. 소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위 12구역은 LH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1386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단계는 초기 재개발, 지구 지정 단계이고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오동 근린공원의 일부인 작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14구역과 12구역이 단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장이유타운과의 연결성보다는 미아사거리역과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사업 초기 단계라 추후 시공사 선정, 통합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은 동북선 신미아역이 구역 앞에 생길 예정입니다. 돌고지역과 상월곡역 사이에 있는 장위 11구역입니다. 돌고지역 상월곡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최고 45층 2617세대로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6호선 돌고지역과 상월곡역 어디든 매우 가까워서 입지적으로는 타 구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뉴타운 해제 후 신축 빌라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블록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역별로 각자 도생 분위기가 느껴지는 골목이었습니다. 바로 옆은 곧 분양 예정인 장위 10구역과 장위 전통시장과 붙어있는 곳입니다. 2617세대 장기전세 주택 565세대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224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초기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장위 10구역입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유명한 구역이죠. 6호선 돌고지역 역세권 입지에 대우건설이 짓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1 1931세대로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분양을 앞두고 있고 건설사와 조합이 분양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 단지인 장위자이 레디언스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체크는 과거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누적된 비용과 향후 일반 분양 시점에서 분양가 책정 추이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구역 자이와 함께 남쪽 라인을 리딩할 쌍두마차이므로 청약 고점자라면 일반 분양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위 9구역은 장이유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로 공공이 사업 구조에 참여하면서 인허가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270세대로 시공사는 DLENC와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서 모든 구역의 신축 성공과 기반 인프라를 누리는 입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받고 있으면서 초기 단계라 최종 완공까지 조합원 분담금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는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위 8구역은 낡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정비가 시급해 보이고 2801세대 SH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레미안, 트리젠트라는 단지명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위치를 보면 우측으로 맞닿아 있는 가운데 역세권, 대규모 복합개발과 GTX-C 교통망을 가장 가까이 흡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9구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세를 낀 투자는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무주택이나 처분 조건이 가능한 1주택자분들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위 7구역 꿈의 숲 아이파크입니다. 2022년식 1711세대의 대단지 신축답게 시원시원한 동간 간격과 쾌적한 내부 수영장 등 커뮤니티를 누리는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단지 앞에 바로 펼쳐진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인프라와 단지 앞으로 들어설 동북선 경전철 신설은 호재입니다. 동북선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지하철 노선과 거리가 다소 멀어서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완성되는 순간 숲세권과 역세권을 동시에 거머쥐는 자리이므로 확실한 미래 가치를 노리는 실거주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철거를 완전히 끝내고 거의 완성되고 있는 장이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1637세대 2027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호선, 6호선 석계역과 광운대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과 우이천과 인접해 산책하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은 26대1로 5구제곱미터 25평 기준으로 9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11억에 거래가 됐고 25평 매물 호가는 14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은 거의 없고 나온 매물도 거래 금액보다 높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3월 입주기 때문에 동부권 신축에 빠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리스트에 넣어서 다른 단지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2025년식 1562세대 대단지 규모로 아름다운 조경의 역세권 아파트라는 명칭답게 조경이 참 인상적입니다. 조경이 주는 쾌적함과 북서울, 꿈의 숲, 우이천 인프라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입니다. 현재 기준 강남 및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동북선 및 GTX-C 광운대역 개통, 동부가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 등도 남아있어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2025년식 2840세대 장이동의 대장아파트 장이 레디언트입니다. 6호선 돌고지역 초역세권 입지와 자이 브랜드의 신축시설의 요즘 트렌드에 맞는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지이다 보니까 동별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일조권, 가격 편차가 제법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이동 시세를 리딩하는 곳입니다. 상승장 진입 시 가장 먼저 상승하는 곳이고 1주택자 갈아타기나 현재는 미등기 문제로 자금력이 충분한 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신축 단지들에 둘러싸여져 있어 아직 저층 주거지 밀집해 있는 장이 3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되고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으로 201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2023년 조합 설립이 취소되고 다시 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동네가 빈집이 늘어나고 건축물 노후는 심각해 보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과 주위 신축 단지와 연계되는 입지적인 장점과 우이천과 동북선 등 좋아질 여건이 보이고 재개발 초기라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도 있고 향후 조합의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의 숲 코롱 하늘채 2017년식 513세대 규모이지만 단지 내가 아주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어 정주 여건이 훌륭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으로 곧장 연결되는 동선과 편리한 도로 진출입 여건 그리고 추후 개통될 동북선이 초역세권으로 단지에서 나오면 바로 현재 지하철 출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의 초대형 단지들에 비해서 세대수가 작아서 대단지 프리미엄이나 대형 커뮤니티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숲세권과 추후 개통될 동북선 대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매물들을 찾는 분들은 다른 단지와 비교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레미안 장위 고래 카운티 2019년식 939세대 단지 옆에는 의천 산책로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완비된 평지 인프라와 단단하게 받쳐주는 실거주 수요입니다. 주변 재개발 지역들도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로 변해 있어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까지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있어 버스 환승, 동선 등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광운대역은 약 도보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서울 내에서 희소성 있는 완벽한 평지 대단지, 초대형 공원, 북서울 꿈의 숲을 품은 쾌적한 환경, 동북선 경전철 개통 및 광운대 GTX-C 역세권 개발 호재, 2만 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신도시급 인프라 형성. 단점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철 이용이 애매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학군 및 학원가 인프라가 중계동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북권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장이유타운 재개발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구역 해제의 아픔을 딛고 다시 거대한 신도시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장이유타운, 앞으로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